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적산이나 이제 견적 개념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적산이 뭐예요? 적산. 이 적산은 우리가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를 적산이라 그래요. 이 견적은 뭘까요? 견적이라는 것은 수단가라고 해요. 수단가. 이 수단가가 뭘까요? 수량 곱하기 단가는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산.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다. 나오는 거고요. 견적은 뭐라고요? 수단가.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가, 가격. 이 수량은 이제 물량이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단가는 뭘까요? 단가. 이 단위당 가격을 얘기해요. 그럼 단위당 가격이 뭘까? 예를 들어서 도장공사 하죠? 도장공사라고 하는 내용들은 몇 제곱이 나와요. 수량을 산출하면 여기다가 단위는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당 몇 원 하고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그럼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몇 메타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다가 미터 세제곱당 가격을 집어넣으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철근을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몇 톤이 나와요. 곱하기 몇 톤당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당 가격이 달라요. 그럼 단위당 가격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런 거는, 이것은 1위 대가표라고 있어요. 1위 대가표에 보면 거기 상세한 금액, 이 단위당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딱 뭐 재료나 노밀이 다 나와서 등등등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견적을 하는 방법을, 견적의 어떤 유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산 견적이냐 명세 견적 나오겠죠. 이 계산 견적이 뭘까요? 이 계략적 방법이죠. 명세는 상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견적이라는 것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이러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명세 견적은 뭐 설계도서 있죠. 설계도서를 근거로 해서 상세한 내역을 산출하는 과정이 명세 견적이고요. 이 설계도서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 그 다음에 각종 구조계산서와 같은 것들, 때에 따른 시방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명확하게 산출하는 게 명세견적이니까, 명세견적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계산견적은 뭐 제곱미터당 얼마, 뭐 우리가 평당 얼마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계략적 금액을 우리가 계산견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계산견적은 뭐 개념견적, 기본견적, 때에 따른 뭐 기본견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교재에 나와 있고요. 이 명세견적은 이제 우리가 뭐 최종견적, 그 다음에 상세견적, 뭐 입찰견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격 구성요소가 나오죠. 공사가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면, 공사가격 구성요소는 뭐 총공사비가 나오는데, 여기다 부가세 같은 게 있죠. 사실은 뭐 부가세 있지만 보통 이제 견적에서는 뭐 이윤만 얘기하죠. 부가세는 이제 어떤 세법에 관련된 얘기니까 회계나 그냥 총원가에 이윤을 더한다 해서 총원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총공사비.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 공사비를 얘기해요. 총공사비 견적 가격이에요, 견적. 우리가, 견적을 통해서 교했던 공사비 총공사비고요. 이 총원가 더하기 이윤, 부가세는 뭐, 우리 보통 생략을 하는데, 보통 종원가에다 이윤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총원가가 뭐냐? 총원가. 일반 관리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 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뭐냐? 얘네들은 이제 공사 원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업의 본사가 있어요. 본사에서는 견적 가격을 100이라 청했어. 100. 그냥 금액 생각하고 그냥 본사에서는 이제 총공사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총공사비를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윤과 총원가가 있는 거고요. 그쵸? 총공사비는, 총원가. 총원가와 이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총원가가 뭐냐? 그럼 이 총원가는 이제 여기 어떤 건축주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 건설 현장에 가면, 여기에 뭐 가설공사라든가 등등 현장 상조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무소라든가 해가지고 창고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비용에. 그러면 이 총원가는 총원가 내에는 여기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공사장에 들어가는 게 공사원가예요. 공사원가. 그런데 이 총원가 내에는 여기 본사 직원들이 어떤 영업을 행위를 하죠. 영업행위를 하니까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공사원가다. 공사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공사원가, 그 다음에 일반 관리는 일반. 영업 일반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관리비다. 그러니까 이 총원가 내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업사원에 관한 일반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이윤과는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사 원가는 분명히 현장에서 필요한 건데, 현장에서 필요한 거니까 순공사비와 경비가 있어요. 현장 경비와 순공사비다. 현장에도 경비가 들어가죠. 순공사비가 있어요. 그럼 순공사비는 그리고 간접공사비와 직접공사비가 있어요. 그 직접 공사비 안에 들어갔더니 재노외경, 재료비, 농업비, 외주비, 경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공사비를 구성하더라. 그러니까 현재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공사비는 그쵸? 결과적으로 총원가 더하기 이윤인데 등등등. 이때 이 총원가 내에는 일반 관리비와 공사원가가 있고요. 이 일반 관리비 뭐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본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이런 비용이고요. 이 공사원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사장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때 공사장에도 우리가 순공사비, 재료 공사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처럼 이 공사에 관여되는 비용과 우리 공사를 돌리기 위한 경비를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순공사비 내에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가 있는데,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농업비, 외주비, 경비와 같은 이런 비용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공사의 구성 요소는 뭐 가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일반 관리비. 본사 활동, 기업 유지를 위한 발생 재비용이다. 임원의 급료나 본사 직원의 급료는 우리가 일반 관리비로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에 관련되는 거고. 그럼 일단 이 정밀량이나 뭐 소유량 개념이 나오죠. 정밀량과 소유량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정밀량이나 소유량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도서에서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는 거, 설계도서에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면 물량 산출하거나 수량을 산출하면 이게 정밀량이고요. 이 정밀량을 산출했어. 근데 정밀량을 산출했는데, 그렇죠? 정밀 산출.